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들어가기 이번 시간은요 챕터 12장 시장과 정부 이거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자, 경제학은요 선택의 학문이라고 그랬는데 선택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 시장에서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죠. 근데 이 시장 하면은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을 통해 가지고 잘 작동되는 효과를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효율성을 달성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런데 이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고 삐끄덕거리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켓이 failure 되었다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시장이 실패되면 알아서 제 기능을 잘 못하는 거야. 이때 가만히 놔둬서 언젠가는 정상적인 상태가 될 수 있는데 기다리기가 힘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래요. 또 다른 경제 주체인 이 시장에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있는데 정부가 나서 가지고 요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또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상황이 항상 좋아지는 것만은 아니고 나빠질 수가 있어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정부가 또 실패되었다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흐름은 이렇게 가져갈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대표적인 시장 실패에는 뭐가 있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책에서는 한 두 가지 정도만 볼 거예요. 하나는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인한 공공재 하나 볼 거고, 또 하나는 이렇게 외부성 해서 환경과 관련된 문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우리 제일 앞에 나와 있는 책 여기 교재 내용을 보시면 정부에 대해서 초점 맞춘다고 돼 있죠. 가계, 기업과 더불어 국민경제를 구성하는 3대 경제 주체 중에 하나인데 혼합경제체제 하에서 정부의 비중은 점차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장경제에 대한 실패로 인해서 정부의 적절한 개입 이런 거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308페이지 한번 들어가서 몇 가지 배경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줄에 재미난 질문을 던지고 계십니다. 지금까지 우리 인간,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 중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뽑을 수 있을 거야. 근데 절대 빼놓아서는 안 될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시장, 마켓이다. 저자분께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들이 만들어낸 가장 위대한 제도 중에 하나이고요. 이 시장에는 시장이란 제도가 등장하면서 우리가 물질적인 번영을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그게 첫 번째 단락에 있고요. 자, 시장이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두 번째 단락 볼까요? 모두가 자신이 딴 열매, 자신이 잡은 짐승만을 소비하는 자급자족이죠. 생산이 계속되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우리가 하루 그냥 세 끼를 해결하기 급급합니다. 아빠, 엄마 전부 다 밖에 나가서 사냥을 해야 되고 쌀을 키워가지고 치킨 먹고 싶다. 언제 병아리를 키워가지고 먹습니까? 더 나가서 더위와 추위를 막을 수 있는 옷과 집, 물론 우리가 즐기는 여러 가지 물건을 감히 꿈꿀 수 있는 그런 것도 아니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질적인 번영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 바로 시장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단락 볼게요. 이 시장 경제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시장에서 자유롭게 교환을 하는데 능력이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엄청난 부, 축구를 되게 잘하니까 손흥민 선수는 엄청난 부를 얻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그렇게 못하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인 한 끗 차이로 인해 가지고 또 손흥민에 비해서는 굉장히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축구 선수들도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하는 게 또 소득 분배인데 공평한 소득 분배, 이게 시장에서 제대로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 안정, 이게 중요한 건데 경제가 호황과 불황 왔다 갔다 할 뿐만 아니라 우리 시장 하면요 가장 장점이 효율성을 달성한다라고 얘기하는데 효율성 측면에서도 완벽하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오케이? 이걸 우리가 뒤에서는 시장이 실패했다 이렇게 표현을 할 건데요.
마켓이 failure 되었다. 이러한 다양한 시장 실패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자, 근데 이 시장 실패로 인해 가지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만히 놔둘 수 없어요.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됩니다. 자, 여기서 거기 보시면 네 번째 단락에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시장의 부족한 부분을 다섯 번째 단락입니까?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라는 것은 그래서 정부와 시장의 장점을 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현실은 오히려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오히려 정부의 역할이 중요한 건데 정부의 개입이 반드시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까?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부가 시장을 좀 보완하기 위해서 물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시장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정부가 개입하는데 중국이나 이런 데는 약간 정부가 개입하면서 계획경제하면서 시장 메커니즘을 조금씩 받아들이려고 하고 있겠죠. 그래서 아무튼 어떻게 적절하게 둘 간의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가 그게 우리의 관심사가 됩니다. 자, 309페이지 마지막 단락에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그것 좀 한번 볼까요? 참고 읽을 거리 있죠. 자, 309페이지 천재 물리학자 아인슈타인의 장밋빛 전망. 첫 번째 줄 보시면 천재 물리학자로 유명한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전공 영역을 벗어나 사회적 문제에도 활발하게 견해를 표명했는데요. 1949년 사회주의 체제의 계획 경제를 찬양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과학자나 수학자들 입장에서는 위에서 자기 같은 엘리트와 똑똑한 사람들이 시장 메커니즘을 적절하게 잘 계획을 하게 되면 그게 사회주의잖아? 그렇게 되면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상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글에서 시장 경제 체제가 불안정성, 위기, 그리고 빈곤을 가져온다고 비판을 하고 아인슈타인 입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내 생각으로는 오늘날 존재하는 자본주의 사회에서 볼 수 있는 경제적 무정부 상태가 진정한 악의 근원이다. 즉 시장 경제를 얼마나 불신하고 있는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인슈타인이 이제 많은 당시의 엘리트나 이런 사람들이 계획 경제 체제에 대해서 환상을 갖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단락 거기 볼까요? 당시에 그런 생각을 갖고 있던 사람이 비단 아인슈타인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지식인들이 본격적인 실험을 거치지 않은 단계에 있었던 이 계획 경제. 그러니까 실제로 해보지는 않은 거야. 그래서 책상에서 이론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장밋빛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나 소련을 중심으로 한 많은 동유럽 국가들이 이러한 계획 경제가 사회주의 몰락과 함께 실패하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모든 사람들이 풍요로운 삶을 보장되기는커녕 기본적인 생필품마저 부족한 상황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아인슈타인의 장밋빛 전망은 완전히 틀린 것으로 드러났다 하고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게요. 시장과 효율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다 그러면 교환이 이루어지면서 가장 적합한 사람 그리고 가장 사람들의 어떤 선호, 능력 이런 게 잘 반영되는 거야. 목마른 사람한테는요 물을 줘야 되는 것이고 배가 고픈 사람한테는 빵을 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거에 맞춰서 이렇게 제공되는 그게 바로 우리는 효율성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 보시면은요 두 번째 줄에 자원 배분이 아주 잘 돼서 조금의 낭비도 없는 상태. 직관적으로 여기 보시면 효율적이다 라고 하면은요 자원에 대한 기본적으로 낭비가 없어. 이게 없는 상태가 바로 우리는 효율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세 번째 줄. 근데 요거는 좀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틀린 얘기는 아니지만 우리가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을 사용할 겁니다.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개념은 하나의 자원 배분 상태가 주어져 있을 때 아무에게도 손해가 가지 않으면서 어떤 사람에게 이득을 가져다주는 새로운 배분 상태로 변화시키는 게 불가능하면 그걸 파레토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냐면 우리가 더 이상
파레토 개선이라고 합니다.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이거 상태를 우리가 바로 효율적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을 뒤집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여쭤봅니다. 어떻게 공부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예, 이보다 더 열심히 할 수 없습니다. 예, 가장 열심히 한다는 뜻이잖아요. 어떻게 2, 3보다 높은 산이 있나요? 2, 3보다 높은 산은 없습니다. 가장 세계에서 높은 산이다. 이런 뜻이야. 그래서 더 이상 이거보다 더 나은 상태,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상태, 그 상태가 바로 우리는 파레토 효율적이다. 그 정도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네 번째 단락에 어떤 경제 쌀과 옷 가지고 예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건 한번 읽어보시고요. 좀 더 자세한 거는 요걸로는 좀 부족해요. 경제 원론이나 미시경제학에서 좀 더 자세하게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파레토 효율성이라는 그 개념이 있고 더 이상 개선이 불가능한 그런 상태를 얘기하고 직관적으로는 이렇게 낭비가 없어 그런 상태를 얘기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완전 경쟁 시장에서는요, 경쟁 시장인데 완전입니다. 퍼펙트입니다. 엄청나게 치열한 시장을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한 여러 가지 조건들이 완전 경쟁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달성됩니다. 이게 아담 스미스가 얘기하는 보이지 않는 손이야. 이 보이지 않는 손이 바로 인비저블 핸드 가격입니다. 가격. 자, 가격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 시그널 역할을 하는 신호등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신호등을 보고 우리가 교차로에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가나 안 가나 이걸 볼 게 아니라 신호등에서 빨간불 가지 말고 스톱, 파란불 고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렇게 되니까 질서 정연한 교통 어떤 질서가 유지되는 거, 그게 바로 아담 스미스가 보이지 않는 손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시장이 막혔을 때 자원의 낭비가 없는 효율적인 자원 배분 상태가 달성되는데 현실에선 그렇지 않은 경우가 생깁니다. 그걸 바로 우리는 시장 실패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311페이지 보시죠. 시장 실패 바로 밑에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시장이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가져다 주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앞에 일정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그게 중요한데 그게 충족되지 못하면 비효율성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자, 어떤 시장 실패가 있는가 한번 보시면 첫 번째는 불완전 경쟁입니다. 완전 경쟁이 아니라 불완전 경쟁 우리 앞에 시장 구조에서 살펴봤던 뭐 독점이나 과점 이런 건데 독과점? 그냥 독점이라 할게요. 아니, 독점이면 바람직한 최적 생산량보다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래서 과소 생산됩니다. 이 과소 생산돼서 우리가 더 생산할 수 있는데 생산하지 않는 거야. 낭비 아니겠습니까? 자, 거기 책으로 가볼게요. 자, 시장의 힘이 효율적인 배분을 가져다 준다는 것은 완전 경쟁을 전제로 할 때 타당한 것인데 독점이나 과점에서는요, 자원 배분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집니다. 앞에 본 것처럼 독과점 되었다 그러면 이렇게 과소 생산으로 인해서 우리가 비효율성이 발생하는 거야. 에너지가 낭비가 되는 거죠. 여러분도 어떤 걸 도전하실 때 이왕이면 최선을 다해서 낭비가 없이 열심히 하는 게 효율적인 거죠. 내가 최선을 다하지 못하고 약간 아쉬움이 남는다? 그게 낭비고 그게 바로 비효율성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볼게요. 공공재. 여러분, 퍼블릭 굿즈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 퍼블릭이라는 게 공동 이렇게 보시면 돼. 한번 생산되면 여러 사람들이 공동으로 소비할 수 있는 재화나 서비스를 얘기합니다. 뭐 우리가 흔히 뭐 국방 서비스, 경찰, 가로등, 등대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자, 이 공공재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두 가지 특성이 있어요. 하나는 비경합성이 있고 다른 하나는 배제 불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비경합성이라는 것은요, 국방 서비스도 그렇고 등대라고 할게요. 등대. 등대 불빛이 이렇게 비칩니다. 안전하게 이 등대 불빛을 보면서 배가 정박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오케이? 이렇게 배가 있는데 아니, 여기 또 다른 배가 이렇게 하나 더 추가적으로 된다 해서 이 다른 배가 뭔가 이렇게 피해보는 게 없어요. 이해 가십니까?
하늘에 별이 있습니다. 별이 있어요. 반짝반짝 별이 있는데 요 아름다운 별을 누군가가 보고 행복을 느껴. 그렇다고 제가 보는 별의 불빛이 약해지는 건 아니죠. 아니 그럼 다른 건 안 그렇습니까? 다른 건 안 그러지. 여기 사과가 있어요. 애플 모양의 사과가 있는데 누가 사과를 한 입 이렇게 베어 물었어. 그럼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은 줄어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사과와 관련된 이거를 이제 공공재가 아니라 사적재, 사용재 이렇게 표현하는데 요거는 먹게 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이 먹게 되면 내가 먹을 수 있는 사과의 양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게 경합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요. 이 경합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경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경쟁한다. 번역이 이제 라이벌리를 번역한 건데 다툼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볼게요. 여기서는요. 비경합성이라고 했어. none 이렇게 했으니까 경합성이 없어요. 한 사람이 그 사과 아니면 어떤 재화를 소비했을 때 다른 사람이 소비할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면 경합성이 있는 건데 줄어들지 않는다. 이걸 바로 우리는 비경합성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케이? 다음에 배제 불가능성도 있습니다. 불가능입니다. 배제를 못하는 거야. none 이렇게 하는 거야. 아니 여러분 이런 사과 같은 것은 돈 안 내면 구입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아니 등대 불빛이 있잖아. 그 등대 불빛을 보고 무임승차하는데 막을 수가 없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대가를 치르지 않은 사람도 여기 사과는 대가를 치러야 돼요. 우리 경장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프리런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그러니까 대가를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대가를 치르지 않는 사람도 소비에서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는 가격을 매겨야 되는데 이렇게 양의 가격을 매기려고 해요.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양의 가격을 매기는 게 가능하지 않고 왜요? 여기 나와 있는 요 배제 불가능성 때문에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케이? 그리고 비경합성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아니 등대를 한번 만들었어. 가로등, 국방서비스 만들었어. 이미 만들어진 거 다른 사람도 소비에 참여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없잖아. 그러니까 추가적인 한계 비용이 좀 어려워요. 추가적인 비용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와서 사용하세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너도 나도 많이 사용하는 게 바람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표현이 유명한 건데 여러분들이 좀 체크해 두시고 앞으로도 많이 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다음에 외부성입니다. externalities 이렇게 복수로 많이 쓰는데 이 외부라는 게 뭐냐면 시장 테두리 바뀌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장 테두리 바뀌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아니 우리는 언제나 시장에 대해서 초점을 맞춘다고요. 그러니까 시장 테두리 밖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 그걸 외부성이라 그래요. 자, 거기 보시면 312페이지 첫 번째 줄 어떤 사람의 행동이 제3자에게 너와 내가 아닌 제3자입니다.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주게 되었어. 그때 이에 대해서 대가를 받지도 않고 지불하지도 않는 그런 것을 우리가 외부성이 발생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여기 보시면 이 시장 테두리야. 여기 시장이야. 시장 요 안에 두 사람이 서로 뭔가 이렇게 막 대가를 주고받고 거래를 해요. 의도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가 둘이 갑자기 싸움이 일어났어. 근데 여기 지나가는 제3자한테 너와 내가 아닌 제3자에게 일부러 그러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의도하지 않은 그쵸? 아니 중국과 미국이 싸워. 그래가지고 제3자인 우리나라한테 의도하지 않은 어떤 혜택을 주거나 손해를 끼쳤어. 이걸 다 외부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외부성은요. 생산 과정에서 생길 수 있고 소비 과정에서 생길 수 있어요. 특히 또 해로운 외부성과 이로운 외부성이 있습니다. 나중에 다시 할 텐데 여러분 요거 두 개 한번 볼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다고 할게요. 그럼 어떤 경우가 있을까?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했습니다.
자,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만드는데 일부러 그런 거 아니에요. 일부러 그러면 이게 나쁜 짓이니까 대가를 치르게 되는 것인데 오염물질이 배출되는 거야. 폐수가 몸에 좋지 않은 게 나가는 거야. 그게 바로 생산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 이게 공장에서 생산 과정에서 뭐 폐수가 흘러나온다. 이런 것들 일부러 버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소비 과정에서 해로운 외부성도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예들은 나중에 더 자세히 배울 거야. 개념만 좀 잘 봐주시죠. 어떤 경우가 있겠습니까? 소비하는데 의도하지 않게 해로운. 내가 음악을 듣는데 너무 신나가지고 막 노래를 불렀는데 고성방가하면서 도서관에서 떠든다. 해로운 거죠. 음악을 소비하는 거죠. 아니면 자동차를 탑니다. 연식이 오래된 디젤 자동차, 올드한 자동차를 내가 끌고 다녀요. 매연이 막 엄청 나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매연을 막 발사하게 되는 거지. 해로운 외부성이 발생한 거죠. 이해 가시겠죠? 네, 그 정도 보시면 돼요. 아니 근데 해로운 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로운 외부성도 있습니다. 요즘 전부 다 기초학문과 관련한 뭐 수학이나 물리 이런 거 안 가고 다 의대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아니 이런 기초학문에 또 많은 똑똑하신 분들이 가야지 우리나라 미래가 밝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거 잘 안 하려고 해. 근데 여기서 만약에 새로운 수학적, 물리학적, 인류를 좀 더 풍요롭게 만드는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되면 본의 아니게 이로운 외부성을 창출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근데 이러한 이로운 외부성은 물리적인 보상을 잘 받지 못합니다. 뭐 쉽게 얘기하면 돈이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적정 수준보다 과소 생산 공급대. 우리가 왜 의대로 막 갑니까? 안정적이고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보상을 잘 해줘서 인센티브로 좀 이렇게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외부성에 대한 얘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313페이지예요. 꿀벌들의 우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외부성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환경오염도 있는데 꿀벌과 과수원 이 둘 사이에 서로 과실이 많이 열릴 수 있도록 만드는 이로운 외부성이 거기 스토리가 담겨져 있으니까 한번 체크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볼게요. 정부의 역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앞에서 얘기했던 몇 가지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마켓이 페일리어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 상황에서는요, 시장에서 자구책으로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치유력이 없어. 그때는 어떻게 해? 정부가 개입하는 거지 뭐. 내가 몸이 아파. 뭐 계속 누워있다 보면 언젠가는 뭐 자연 치유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빨리 계속 그 상태를 방치할 수 없으니까 병원을 가잖아. 예, 정부 개입이 바로 병원을 가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불싸. 근데 병원에 갔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났어요. 망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정부의 개입이 자동적으로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아플 때 정부 의사를 만났는데 그 의사가 명의야. 그러면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경우에 사실은 정부 개입, 병원에 갔을 때가 의미가 있는데,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오히려 그냥 안 가는 게 더 나을 수 있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돌팔이 의사를 가지고 괜히 저의 몸을 이상하게 잘못 더 악화시키게 되면 그게 바로 정부 실패가 발생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정부의 이 개입이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을 정부 실패라고 얘기하고요. 이러한 개입 자체가 비효율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정부가 개입을 했는데 우리 315페이지 가보시면 어떻게 해결하니 몇 가지 구체적인 유형들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직접적인 행동이 있습니다. 첫 번째 줄, 정부가 직접적인 행동을 통해서 개입하는 게 가장 대표적인 예는 특정한 재화나 서비스를 생산을 해서 국민에게 직접 공급하게 되는 거야. 그게 공공재지, 공공재. 시장에서 아니 꼭 필요한 국방 서비스, 경찰 서비스, 도로, 공원
이런 것들 한번 생산되면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이론 외부성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시장에 맡겼더니 아니 아무도 이걸 생산 공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앞에서 봤었던 비배제성에 해당하는 무임승차가 가능해서 삼성에서 만약에 탱크 미사일을 만들어서 국방 서비스를 제공한다 할게. 그거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안 내려는 무임승차자들이 생겨. 저는요. 아유 그 평화를 사랑하는 사람이어가지고 이 탱크 미사일 그런 거 저 필요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삼성이나 이런 데서 만약에 국방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국방 서비스, 탱크와 미사일을 만드는데 필요한 돈이 안 거치는 거야. 오케이? 그게 꼭 필요한데 생산 공급이 안 돼. 그거 어떻게 해? 꼭 필요하잖아. 그래서 정부가 나서가지고 직접 생산 공급합니다. 오케이? 자, 그게 이제 공공재가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락에 보시면 공공재 성격이 아니라 명백하게 사용재 성격이야. 사용재. 이건 알아서 그냥 민간이 생산해서 소비해야 되는데 정부가 봤을 때 정부가 생각하기에야 판단 주체가 정부야. 오 이거 바람직하다 생각하는 거. 소비를 많이 할수록 좋다. 이렇게 건강해진다. 이렇게 가치가 있다. 그래서 이름이 가치재예요. 이렇게 바람직하다 해서 소비를 권장하는 재화나 서비스 이게 가치재. 여기 나와 있는 무주택자들에게 제공하는 주택 서비스라든가 초등학교 아동들에게 무료 급식 제공하는 이런 것들 의식주에 해당하는 것이죠. 이건 유니버셜 서비스다 해가지고 이거는 좀 뭔가 다 인간이면 누구나 최소한 누려야 되는데 시장에서 제대로 공급이 안 되는 경우 있잖아. 정부가 나서가지고 공급한다. 직접 행동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직접적인 행동하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는 자 인센티브를 이용해서 유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오케이. 두 번째,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는데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조세나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하는 거야.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미래가 불안하고 투자를 했는데 사업성이 별로 나지 않는 것 같을 때 사람들이 망설이게 된다고요. 그랬을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조세라든가 금융상의 혜택을 제공해서 투자를 촉진하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요. 간접적인 인센티브야. 아니면 자 에너지 절약이나 환경 보호를 위해서 휘발유나 경유에 높은 세율을 부과하는 특별 소비세를 부과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높은 세금을 때리는 경우 그러니까 에너지 절약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오케이?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316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이렇게 유인을 이용한 인센티브를 이용한 해결 방법은요. 시장기구를 활용한다라는 측면에서요. 조금 더 긍정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직접적인 개입은 싫은데 막 강제로 먹어 이렇게 하는 거잖아. 우유 먹어, 술 먹으면 안 돼, 막 이렇게. 그러니까 약간 강압성이 있어. 근데 이거는 인센티브를 통해서 행동을 유인하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좀 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다음 볼까요? 316페이지. 민간 부분의 행동을 규제하기도 합니다. 레귤레이션이라고 하는데 개인이나 기업의 일정한 행동에 제약을 가하는 방법을 사용하죠. 자, 그래서 거의 두 번째 줄. 왜 그러면 규제를 통해서 제약을 가하냐 하면 여기 나와 있는 다양한 목적들이 있습니다. 소득을 재분배한다던가 소비자를 보호한다던가 환경을 보호한다던가 국민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한 거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민간의 행동에 규제를 가하게 되는 경우가 있게 되고요. 자, 세 번째 줄 볼까요? 그러나 정부의 규제는 문제가 있기도 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는데 자, 세 번째 줄 기본적으로 경직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의적입니다. 아니 원칙이 없어. 어쩔 땐 하고 어쩔 땐 안 하고 그 결과 적지 않은 비용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규제를 실행했어. 근데 그 규제 대상이 행동이 바뀔 수가 있잖아. 그래서 원래 의도와는 다르게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규제가 많다 보면 거기에 특혜가 많이 생깁니다. 정부 규제의 남발은 지대 추구 행위라는 그러한 성행을 조장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지대라는 게 바로 뭐냐면 여기 렌트라는 표현을 쓰는데 렌트. 자, 우리 지대 거기 보시면
세 번째 단락 볼까요? 한 사회 안에 주인 없이 떠도는 이권, 이거요. 그러니까 눈먼 돈이라고 보시면 돼. 지대라는 게 정부가 규제하고 그러다 보면 자의적으로 누구한테 이거를 배분할까? 그래서 눈먼 돈 이런 것들이 꽤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거기 공중에 떠돌아다니는 이권 이런 것들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먼저 차지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 그걸 지대추구 행위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지대추구 행위 같은 경우에는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밑에서 세 번째 줄 필연적으로 관료의 부패를 가져오게 됩니다. 규제가 많을수록 지대추구 행위가 한층 더 성행하게 되고요. 공무원이나 관료의 부패도 더욱 심각해집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가 많은 곳에 지대가 많아지고 부패가 또 많아지게 돼서 우리 보통 보면 후진국이라 할 수 있나? 예, 후진국 같은 경우에 부패와 같이 연결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그 정도 봐주시죠. 아니 그러면 정부가 이렇게 개입했는데 왜 정부 실패가 발생합니까? 그러면 몇 가지 한번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할 때 정부가 개입하는데 그 정부가 돌팔이 의사일 수도 있다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지식과 정보가 제한되어 있는 거야. 정보와 지식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을 실행할 때 어떻게 나올 것인가 그 결과를 정확하게 모르는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우리 예전에 정부가 여러 가지 금융정책, 산업정책 아니면 부동산 정책 이런 걸 실행하잖아. 그때 민간 부분의 반응이 예상치 못한 반응이 이 통제를 못하는 거야. 위에랑 같이 연결돼 있죠. 정부가 그것까지 알아야 되는데 거기까지 잘 모르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까? 했는데 아이고 부작용이 발생합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317페이지 두 번째 줄, 두 번째 단락의 두 번째 줄. 자, 정책을 실천에 옮겼는데 민간 부분의 반응이 기대와 판이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말을 물가로 데려갈 수는 있어. 일로 와 해서 데려갔는데 물을 먹어. 물은 안 먹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응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정부가 원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거기 얘가 있는데 얘는 참고로 한번 보세요. 어떤 얘가 있냐면 저축을 좀 촉진하려고 해. 저축을 좀 더 많이 해야지 자본이 축적돼서 경제성장으로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더 나가서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만드는 거야. 근로의욕을 촉진하려고 하는데 이 또 사람들이 또 이렇게 혜택을 주는데 생각지도 못한 그러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가 있게 돼요. 거기 보시면 소득세율을 과감하게 낮췄는데 기대했던 것과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치 과정에서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손발이 맞아가지고 탁탁탁 그때 시적절한 정책이 나와야 되는데 어떤 정책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상반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적으로 봤을 때 타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의도적으로 이제 의도하지 않은 엉뚱한 방향으로 변질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가 있네요.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보니까 세 번째 줄 보세요. 환경을 보호하자는 취지의 정책이 자원을 개발하는 데 더 관심 많은 집단의 영향 때문에 오히려 환경을 파괴하는 정책으로 된다든가 아니면 교육을 바로잡자는 의도에서 만들어진 정책이 교육을 이윤 추구의 대상으로 삼는 집단의 입김 때문에 오히려 그 효과가 반대로 작동하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정치 과정에서의 제약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관료 조직에 문제가 있습니다. 관료들은 무사안일주의, 복지부동 그러니까 어떤 상태에서 가만히 그냥 몸살이는 경우가 많거든요. 열심히 안 해요, 여러분. 사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공무원들 중에서 어차피 나는 안 잘려. 그러니까 그냥 가만히 있는 거야. 최선을 다하지 않고 자기의 능력을 100% 발휘하지 않는 이렇게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관료들을 공복, 퍼블릭 서번트라는 말을 쓰는데 국민의 종입니다. 그래서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야 될 도덕적 의무가 있는데 이 관료도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익을, 사익을 먼저 추구하려는 그럴 가능성이 높게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을 도덕적 해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러한 정부 실패는 정부의 기능이 정치가 그리고 관료의 부패로 인해서 왜곡되는 그런 경우가 또 많이 있게 됩니다. 아무튼 이런 정부 실패를 어떻게 해결하는 방법은 없을까요? 미연에 방지하는 방법, 치유책은 없을까요?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게 민간 기업하고 달라요. 두 번째 줄 보시면 기업은 이윤을 극대화하는 거잖아. 이윤을 극대화하지 못하고 앞에서 본 것처럼 작전을 잘못 세우거나 선택을 잘못하거나 도덕적 해이에 빠지거나 나태하거나 그럼 이제 망하는 거야. 도태됩니다. 그러한 엄격한 경쟁 풍토가 있기 때문에 스스로 개혁해 나가려는 의지가 상대적으로 강한데 경쟁에 무풍지대에 살고 있는 정치인과 관료 없어요. 자기네끼리 경쟁이지. 선거철에 당선되냐 뭐 그런 거지. 사실 뭐 그렇게 치열한 경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는 제도를 개혁합니다. 관료 조직이 비대화되고 역할 분담이 애매해. 이건 네가 하는 일이야. 이건 내 일이야. 상호 견제 기능이 없어요. 체크 앤 밸런스가 있어야 되는데 다 끼리끼리야. 이러니까 이제 제도를 통해서 이런 비효율성을 개혁하는 게 있고요. 그 다음 이제 두 번째는요. 거기 나와 있는 적절한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관료 사회에서는요. 이게 승진 같은 게 연차가 쌓여야 가는 경우가 많은데 아니야. 승진이라든가 보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인센티브를 이용해 가지고 좀 더 혜택을 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줄 볼게요. 적절한 유인의 제공. 기업의 영업 성과를 평가하는 데는 이윤이라는 뚜렷한 기준이 있는데 이 관료 세상에서는 약간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열심히 한다? 뭐 그 평가하기도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게 승진과 보수가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게 바로 비효율성의 원인이 되는 거야. 319페이지 두 번째 줄 보시면 특히 나이가 얼마야? 이런 거 있죠. 그 다음 경력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이제 산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얼마나 근무했나? 그거야. 그러니까 구태여 열심히 일할 유인이 없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경쟁체제를 도입합니다. 민간 부분은 자 320페이지 가보시면 더 많은 이윤을 얻기 위해서 치열한 경쟁을 벌이는데 그러나 정부는 대부분 혼자 있잖아. 경쟁이 없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독점입니다. 독점이에요. 독점. 혼자 있잖아. 혼자. 독점이면 어떻게 돼? 나태해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이렇게 독점으로 인해서 나태해지고 그로 인해서 비효율성의 대명사가 이제 정부 부분, 특히 또 공기업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뭐 우리가 상수도, 상하수도, 도로공사, 한전, 경쟁자가 없잖아. 자, 여기서 경쟁의 압박이 없는데 경쟁의 압박을 느낄 수 있도록 방만한 운영을 이게 방만하게 운영하는 거야. 또 내 돈도 아니고 이렇게 국민의 돈이니까 자기 돈이고 자기 주머니에서 나가면 아까워서 조심조심 쓰는데 그게 아니면 막 펑펑 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정부가 실패할 가능성 이거는 또 시장 실패 이상으로 굉장히 클 수 있기 때문에 시장 실패와 이렇게 정부 실패를 적절하게 조율을 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전반부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시장이란 도대체 뭐냐 효율성 측면에서 잘 작동되는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파레토 효율성을 중심으로 개념을 살짝 체크해 봤고요. 좀 더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더 볼 거야. 근데 시장이 제 기능을 잘 못하는 시장 실패 요인들에 대해서 몇 개 봤어요. 공공재랑 외부성을 중심으로 봤고요. 그 다음 이제 정부가 개입을 해. 근데 정부가 개입했는데 오히려 또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정부 실패 가능성 그거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4절에서 공공재라는 시장 실패의 구체적인 예를 통해 가지고 공공재, 외부성 이런 것들 그리고 해결 방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